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남자들이 죄다 젊고 이쁜 여자들한테만 환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도 40대 이하 여성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성적 성승미가 잘 느껴지지 않고, 또 남자들이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자석처럼 땡겨지는 이유는 솔직히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던데요. 적어도 중년쯤 돼야 서서히 여성적인 완성미가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여자라면 눈이 사파리가 돼서 환장을 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남자들의 생각을 들어봐도 대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년 여성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무조건 성적 매력 때문에 중년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중년 남자들이 이쁘고 섹시하다고 생각되는 중년 여성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코너죠. 여러분의 사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현재 사귀고 있는 유부남의 이상한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이쁘고 섹시하다고 느끼는 여자는 첫 번째로 성적 매력이 높은 여성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할 때면은 여러분들은 하여간 남자들은 입만 발셨다 하면 그냥 허구한 날 고집거리 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한 소리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일단 그것부터 제일 먼저 신경이 가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여자를 평가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중년이 되면은 힘은 젊을 때보다 약간 떨어지지만은 성적 관심은 더 집요해지죠. 일단 여성의 미적 기준이 어릴 때는 여자의 얼굴이었다면은 중년이 되면서 살짝씩 여성의 신체적 관능미로 옮겨가게 됩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여성의 가슴과 허리 그리고 힙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이 느끼죠. 물론 어떤 남자들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꽂혀가지고 헐떡대는 남자들도 있다는데, 솔직히 그런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거는 남자마다 여성들의 그 부위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여성의 그 가슴이 아주 거대하면 할수록 매력적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떤 남자는 아주 아담 사이즈를 매력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주 개미처럼 잘록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가슴과 힙이 매력적이라면 허리에는 1도 관심 없는 남자도 있죠. 그리고 여성의 힙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도 남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남자는 거의 깔려 죽을 만큼 어마무시한 큰 것만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크기엔 별 관심이 없고 모양이 이쁜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섹시한 여성의 몸매는 균형미에 있습니다. 여성 몸매에서 느껴지는 성적 매력은 바란스죠. 그리고 중년 남자들이 특히 더 성적 매력을 갖는 곳은 여성의 힙입니다. 이 바란스와 힙은 먹는 것과 운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자신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중년 남자들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만큼 아름다운 몸매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잘 웃는 여성입니다. 웃음은 항상 분위기를 밝게 하고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죠.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시죽거리기만 하면은 약간 덜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눈치 없는 여성들이 있겠습니까? 상황 봐서 크게 웃던 작게 웃던 아니면은 조용히 미소를 짓던, 어쨌든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호감을 끄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괜히 특별해 보이려고 어색한 표정으로 무슨 화난 여자처럼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조용한 미소와 비교해서 월등히 낮은 점수로 카운트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호의를 느끼게 하고 상냥함과 밝은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웃음 짓는 여성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남자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본체만체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별 감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자는 상당히 어색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에 대한 호감도도 급격히 떨어지겠죠.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이렇게 도도 버전으로 스타일을 굳혀간다면 어디서 천지문간 못하는 엉뚱남이 아니라면 쉽게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성들도 생각을 바꿔서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변화를 주게 되면 화려하게 핀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벌들은 때로 날라옵니다. 세 번째는 말이 잘 통하는 여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로만 답답하게 되지만은, 나름 연신 말은 하고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외계어 수준이라면은 참으로 답답해집니다. 나중에는 서로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쁨 받긴 글렀죠. 그런데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남자 말에 무조건 호응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남자하고는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된다거나 여자 고집이 아주 소가죽처럼 질기다면 절대 오래갈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중년 남자들은 약간 꼰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딴지가 걸려오면 상당히 쉽게 삐집니다. 반면에 한마디를 해도 남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정확히 알고 오히려 그 말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듯이 재밌게 해나가는 여성들은 어딜 가나 인기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인데,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른 것은 항상 상대 입장이 돼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해를 다 못했다고 해도 고개는 계속 끄덕여주면서 딴짓이나 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남자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말이 잘 통하는 여자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음이 편해지는 여성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만나기만 하면은 가시방석이죠. 뭔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어제는 저게 못마땅하고 오늘은 이게 못마땅하고 생전 환하게 웃는 꼴을 못 봅니다. 남자가 나름 잘한다고 잘하는데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솔직히 이런 상태는 그 여성이 그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남자 입장에서는 점점 정이 떨어지고 그 여성이 싫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얼굴은 크게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은 항상 남자를 먼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는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볼 때마다 귀여운 미소로 항상 남자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여자가 있다면은,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볼 때 조금씩 이뻐 보이게 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처음엔 더럽게 못생긴 남자였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오랫동안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고, 또 가끔씩 남자다운 면을 멋지게 보이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은, 나중에는 기생 오래비 같은 뺀질한 남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믿음직한 남자로 인식될 겁니다. 남자들도 무조건 이쁘기만 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정이 들면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코너는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 한번 볼까요? 유부남과 돌싱녀가 10달 정도 만나오다가 돌싱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면서, 유부남은 결혼을 해도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이 심리는 그 돌싱녀를 사랑해서일까요? 네, 일단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 보통 남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진지한 의미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양보가 반드시 선행되는 심리 현상인데, 대부분의 남녀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와 양보도 자기 손해로 생각하는 거죠. 특히 기혼 남녀들의 사랑은 각자의 가정을 깨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소유일 뿐이고 이성적 호감일 뿐입니다. 유부남이 자신의 가정을 깨지 못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특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그 상황을 말리지 않는 것부터가 적극적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도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가정도 지켜야 하고 질문하신 분도 계속 만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조금이라도 그 여자를 생각한다면 뱉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여자에게 처음부터 그 여자의 새로운 남편을 배신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죄를 이어가기를 요구한 거니까요. 진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조동아리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죽기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유부남이 여자를 사랑했다면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차라리 자기를 좀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만약 자기 가정을 깨는 것이 힘든다면 과감하게 그 여자를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보내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니까 놔주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이기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니까요.
만약 자기 마음은 아파도 사랑하는 여자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남자는 그 여자를 보내주면서 그 여자의 행복을 기원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랑 아닌가요? 자기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한테 보내줘야죠. 자기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깔끔하게 새롭게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자기는 바람처럼 사라져 줘야 하는데, 지금 이 남자의 생각은 새로운 남편과도 잠자리를 하고 또 자기하고도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쌉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그 유부남은 상당히 얍삽하고 상당히 가볍고 상당히 잠자리만을 생각하는 남자 맞고요. 또 자기는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솔직히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장 헤어지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